네, 황금 전략 저희가 이 시간에 내일을 위한 황금 투자 전략자 드리고 있죠.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으신 대표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좀 시장이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금 가졌었는데 막판에 조금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환율이 1,397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좀 수급이 좀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통해서 환율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대외 환경이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었고 좀 거래량도 많이 작은 느낌이었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 다음 주 FOMC 회의에 대해서 경기가 미리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주말로 또 다가가기도 하고요. 좀 경기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종목별 흐름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일단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을 굉장히 좁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만 다 그 트레이딩을 잘한다면 그래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적으로 좀 어떤 업종을 주목하셨는지가 궁금한데 오늘은 특징적으로 어떤 섹터 좀 보셨어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2차 전지 쪽으로 좀 보고 싶어요. 예, 2차 전지 소재라든지 2차 전지 장비.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종목 말고 좀 새롭게 신규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예, 요즘엔 흐름 좀 그래요. 좀 안 알려진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데 특히 이 강원에너지라는 기업이 또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나노텍이라는 기업이 또 엄청난 상승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언급드리면 이제 뭐 미래첨단 소재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산화 리튬에 대한 기술, 이런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소재 이런 부분들을 뭐 LNF라든지 포스코케미칼 등에 공급을 하면서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또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장비는 이제 얼마 전에 상장한 이제 대성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또 오늘 흐름이 좋았고, 그다음에 DSK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DSK가 이제 2차 전지 장비가 좀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기사와 함께 상대적으로 좀 아주 안 알려졌기 때문에 이 기업이 좀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뉴스로 좀 띄워주면서 주가가 좀 오르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 오늘 많이 장중 방송에서 언급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태양광 특히 뭐 OCI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 흐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기자재도 오랜만에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태조 이방원 쪽에서의 계속 순환매가 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성광밴드라든지 뭐 KPF 이런 기업들이 흐름이 좋았고 그다음에 또 기아에서 수소차를 또 만들 수 있다 이런 또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료전지 관련된 비나텍이라는 종목 흐름이 좀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로봇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로봇 ETF가 나온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과 함께 로봇주 내에서도 계속 좀 안 오른 종목들이 순환매 흐름들이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SPG라는 기업이 오늘 흐름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미래컴퍼니라든지, 그다음에 해성 PTC 이렇게 좀 안 알려진 또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도 강했던 여러 가지 섹터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어제 오늘 약세장에서 살아남았던 섹터가 태양광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핫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주가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이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일단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오늘 좀 새롭게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사실 OCI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된 그 소재 쪽에서는 일단은 기대감은 있었는데 OCI가 상대적으로 수혜는 받지 못했는데 근데 EU의 강제노동금지법이 좀 발의가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OCI가 강세 흐름을 보인 것이 좀 큰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중국을 좀 염두에 둔 그런 법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산장 이 위구르 지역이
아무래도 강제 노동이나 인권 이런 말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 무려 폴리실리콘은 전체 약 40% 정도가 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금지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비아시아권 내에서는 OCI라고 하고 독일의 바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기업밖에 없는데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사실 OCI가 훨씬 월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는 OCI가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오늘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태양광이 오르긴 오르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도로는 OCI라든지 아니면 또 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OCI가 좀 대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OCI의 강세 이유를 짚어주셨는데 친환경 섹터가 최근에 사실 이슈가 또 네. 많았잖아요. 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이나 수소까지 좀 다 같이 살아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유독 이런 태양광 관련주만 조금 시세를 내는 이유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앞전에 다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사실 이 법안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OCI가 주인공인데 네. 태양광이 같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외로 그 매기에 흘러간 거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뭐 SDN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매기에 좀 흘러갔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S에너지라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이 뭐 펀디멘탈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기보다는 물론 뭐 좋습니다. 뭐 글로벌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좀 OCI의 좀 이 법안이 만약에 진짜 통과된다면은 네. 정말 주인공은 OCI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OCI를 초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기업들은 너무 사실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OCI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태양광 관련주들 그동안 또 강했고 주가가 고점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 신재생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거나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순환매가 일어난다면 이 태양광의 상승 이후에 주목을 받을 섹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많겠지만 저는 두 가지 섹터 오늘 장만 봤을 때는 네. 두 가지 섹터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오랜만에 이제 조선 기자재 그리고 조선 업종에서 조선 업종에 이제 뭐 완성 배를 만드는 업체들도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좋았어요. 네. 지수 상승 대비해서. 근데 이제 사실 완성된 조선 그 배를 만드는 기업보다는 부품을 납품하는 조선 기자재 쪽이 저는 훨씬 더 펀디멘탈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광밴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피팅 밸브 우리나라 기업이 많거든요. 피팅 밸브의 대표적 주자라 볼 수 있는 성광밴드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 이런 기업들도 흐름이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KPF라는 기업이 또 있어요. 네. KPF는 이 파스너라고 하죠. 지금 볼트입니다. 사실 볼트 너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이 KPF가 하여튼 이쪽에서 이렇게 업력도 굉장히 높고 품질이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KPF가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는 OLED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OLED 쪽은 사실 애플이 요즘에 아주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아이폰 시리즈라든지 그다음에 또 XR 기기 이런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해서 앞으로 또 새로운 하드웨어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플의 XR 기기라든지 애플이 또 나오면 또 삼성도 만들겠죠. 그리고 여러 IT 기업들이 다 이제 만들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 OLED 기술력을 가진 하드웨어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선익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아주 큰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덕산 그룹주들이 요즘에 흐름이 또 괜찮거든요. 덕산 데코피아라든지 뭐 덕산 네오룩스 이런 기업들 흐름이 좋고 특히 테코피아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테코피아는 2차 전지 모멘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덕산 그룹주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두 가지 섹터를 꼽아주셨는데 일단 조선 기자재를 꼽아주셨어요. 네. 지금 이 조선주 자체도 하반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수주 소식이 또 많이 들려오면서 기대감이 나오는 섹터인데 이 조선주가 좀 무겁게 가는 측면이 있어서 기자재를 보시는 걸까요? 조선주도 지금 저점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는데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네. 이제 조선주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 가지 뭐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뭐 언제 또 흑자 전환이 될지 모르고 네. 또 비용을 뭐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데 기자재 업체들은 어쨌든 조선 업황이 좋으면 이 관련된 자기가 생산하는 딱 그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워낙 잘하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 조선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국 업체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납품처가 다양하다는 또 안정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조선 업황이 좋아지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조선을 만드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펀드멘탈이 나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업황이 좋아지면 그거를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때문에 좀 조선 기자재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조선 기자재 그리고 OLED 섹터를 꼽아주셨고 또 앞서서 이 태양광 관련주가 잘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섹터 중에서 대표님만의 탑픽을 꼽으신다면 어떤 섹터를 좀 중점적으로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태양광 쪽 말고요? 태양광, OLED, 조선 기자재 세 개 중에서 네. 일단은 근데 태양광은 앞서 제가 OCI를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솔루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미국이 이제 IRA법을 발의를 했고, 근데 중점적인 부분들은 결국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라 이거잖아요. 미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해라.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나솔루션, 하나큐셀이 바로 미국에서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큐셀은 뭐 그 하나솔루션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흐름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는 성광밴드를 아무래도 좀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대장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도 하이로코리아도 흐름이 나쁘지 않던데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고 이제 막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격적인 측면에 싼 거를 본다면 이제 하이로코리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대표 주자인 성광밴드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OLED 쪽은 우선은 저는 일단 덕산을 좀 보고 싶은데 덕산 네오록스가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랐습니다. 테코피아가 흐름이 제일 좋긴 하지만은 테코피아는 오늘 많이 좀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덕산 네오록스는 이제 막 차트를 보시면은 중장기 이평선을 이제 막 돌파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근데 시총이 크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렇지만은 안정성 면에서는 네오록스를 가장 접근하기 쉽게 볼 수가 있겠고 트레이딩 관점은 선익 시스템도 일단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잘 이용만 한다면 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OLED 쪽에서는 덕산 네오록스,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성광밴드 그리고 이 태양광 안에서는 하나솔루션으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들의 내일장 흐름을 또 눈여겨보겠고요. 또 중요한 게 내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내일장을 좀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시장의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은 왜냐하면 계속 긴축 모드로 당분간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이때 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이제 과연 전저점을 깰 것인가 지수가.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가인데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가인데 물가는 어쨌든 긴축 기조로 계속 보이는 한은 물가는 또 헤드라인 물가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은 높긴 하지만은 어쨌든 둔화에 대한 그런 흐름은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긴축을 계속 하면 할수록 어쨌든 물가는 꺾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주식으로 몰릴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을 기대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뭐 종목별 장세, 앞서 제가 말씀드린 좀 이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재 환경에서 그런 업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짜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분은요,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